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핫하게 나온 이슈들, 종목별로 저희가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남은 오후장에 오늘 오전장에 강했던 제약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지금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2차 전지 종목들, 어떤 오후장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오늘도 두 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첫 번째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 11시쯤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는 실적이 부진했지만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3분기 전기차 캐즘을 뚫고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분기와 비교하면 확연히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또 여기에다가 벤츠에다가 대규모 배터리 공급 수조 원대 공급 수주 계약 소식까지 전하면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4%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장 LG 엔솔 흐름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훈풍에 좀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어디일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오늘 축 쳐졌으면은 시장 재미없을 뻔했습니다. 예, 그래도 한글날 맞이해서 시장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네, 그런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나마 실적 생각보다 잘 발표했고요. 한 3천억대 중반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4,400억대가 넘었다. 생각보다 한 1,000억 가까이 더 나온 거죠. 그런 쪽에서 뭔가 더 열심히 일했구나라는 쪽들인데 아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쪽이 ESS일 겁니다. 그쪽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전기차 캐즘 구간 쪽에서 효자 역할을 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거기다가 또 벤츠죠. 벤츠도 지금 수조 원대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나왔던 벤츠가 아무래도 지금 후발주자, 전기차 쪽은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 쪽에서 성과를 제대로 못 내고 한국에서도 화제가 크게 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선택을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쪽으로 들어간다. 나쁘지 않은 거죠. 예, 그런 쪽에서 미리 준비가 다 돼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들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반응하긴 시작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가장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앞으로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저가 모델 내고 거기다가 추가적인 FSD가 장착되기 시작하면서 캐즘을 마무리될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대로 된 모습들을 보여줄지가 가장 큰 관건이고요. 거기서 이제 실망감을 보여줄지 아니면 그대로 확장된 모습들을 보여줘서 다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갈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관심 있는 섹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LG 솔루션이나 메이커, 소재, 그 장비 이런 쪽들 다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쇼티지가 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섹터 전구체와 음극재 쪽을 계속 또 체크하는 게 좋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중에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테슬라 쪽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이 4680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쪽에 세부 항목 쪽에서 NC30, NC50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음극재, 실리콘 카본이 담겨가서 앞으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실리콘 음극재도 이제 개화다라는 관점 쪽에서 전략들을 찾아보시고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전기차 캐즘을 마무리할 만한 마지막 키포인트는 테슬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전히 전구체와 음극재 쪽을 좋게 바라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구체와 음극재 이외 양극재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양극재 기업들 정말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실적 발표를 이후로 좀 LG 에너지 솔루션과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대표님, 네, 그렇다면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또 어디를 봐야 될지 혹은 양극재, 우리 김민수 대표님처럼 양극재 말고 그래도 지금도 전구체나 음극재를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건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양극재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8월 달에 양극재 수출액이랑 수출량을 좀 보니까 각각 한 전월 대비해서 11% 그리고 17%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근데 양극재 수출 가격으로 보면 전월 대비해서 한 3% 빠졌거든요. 이거는 결국에는 리튬 가격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 영향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좀 리튬 가격이라던가 이런
이런 것들이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부적인 환경 자체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분기 양극재 수출액 예상치로 보니까 한 1조 9천억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3분기에 양극재 기업들, 그러니까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던가 에코프로비엠이라던가 LNF, 뭐 LG화학 전부 다 양극재 기업들 포함해서 매출 합산 컨센서스가 한 2조 7천억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분기 실적은 좀 컨센을 하회할 걸로 보는 게 지금은 좀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3분기 실적을 좀 바닥으로 해서 이후에 뭐 4분기 이후 내년 상반기를 좀 목표로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를 보면서 지금은 조금 천천히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안에서도 좀 3분기 실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양호하게 실적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 양극재 기업에는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네, 일단 포스코 퓨처엠은 3분기에 경쟁사들 대비해서 좀 경쟁사들은 좀 적자 지속을 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포스코 퓨처엠이 뭐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전월 대비해서 굉장히 전 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하게 실적을 보여줄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4분기에는 북미 쪽으로 NCA 그 물량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량이 좀 확대가 되면서 매출에 대한 어떤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일단 가동률이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로가 좀 많이 노후화가 됐었기 때문에 이 설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로를 좀 개선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 3분기부터 정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동률이 올라오게 되면은 또 다시 좀 어느 정도 좀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보시면은 네,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하면 보통 이제 미 대선과 관련해서 해리스 대선 후보의 수혜 섹터로 꼽히는데 최근에 2차 전지주들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후보가 미 대선 한 달여 앞으로 남겨두고 지금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아까 유튜브 채팅창에도 이런 댓글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네. 아니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데 왜 우리 시장은 해리스 후보 관련주인 2차 전지주들이 이렇게 강하지? 그러면 대선의 지금 흐름과 좀 반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이 네.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너무 한쪽은 1+1은 2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거기서 또 이번에 펜실베니아 유세에서 트럼프 후보 옆에 딱 서신 분이 머스크 CEO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머스크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효율화 그리고 또 기업에 대해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장벽들을 없애는 데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쪽이 트럼프 후보다라는 쪽에서 왜냐하면 기업을 충분히 경험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그런 쪽에 무게를 두면서 아마 트럼프 쪽에 무게를 더 실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전기차 관련된 쪽에서 물론 최근에 또 그렇고 여전히 트럼프 후보가 좀 거친 언사를 보이는 건 맞다고 보여지지만 아마 막상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아니면 우세해서 어느 정도 또 다음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심리적인 우측은 된다고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또 전기차와 관련된 쪽에 대한 산업들의 태동은 뭐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약간 좀 슬로우해지다 보니까 상승 탄력들은 좀 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정치적인 쪽에서 신경을 쓰면서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돼 라는 식으로 보시는 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남은 5장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펩트론이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오늘 오전장에도 상한가로 직행했지만 현재는 한 28%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대화제약이 24%, 올릭스가 21%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주연 대표님. 남은 오후장에 이런 비만 치료제 종목들 수익을 챙겨야 될까요? 아니면 내일도 좀 이 흐름이 이어져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펩트론 그 이슈가 있는 펩트론을 제외하고서는 좀 테마성, 그 단기 트레이딩성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펩트론이 일단은 좀 주도하에 비만 치료제들을 다 같이 끌고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펩트론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점쳐보는 게 지금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계약 내용을 보면은 일라이릴리와의 뭐 다품목 1개월 지속형 검토를 좀 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일라이릴리 약물들에 좀 적용되는 연구가 진행이 될 거고 사실 기존에 펩트론한테 기대를 했었던 계약 내용은 아니기는 합니다. 공동 연구를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일상 임상 결과가 좀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공동 연구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시장 규모나 뭐 그 앞으로의 효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상 임상 결과를 좀 확인하는 게 지금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상 임상 결과는 내년 4분기에나 아마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임상 이후로 이제 본계약이 좀 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지금 주가상으로 봤을 땐 전고점까지는 뭐 지금의 동력으로 갈 수 있을 뭐 그 여력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지금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매수를 해서 뭐 추가적인 상방 여력을 공격적으로 좀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다만 지금 뭐 임상 시료를 좀 만들고 나서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이제 임상에 대한 IDR 좀 신청을 할 걸로 IND죠. IND를 신청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간에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체크를 좀 잘 하시면서 매매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추격 매수는 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양을 하시고 눌림 시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10월 중순쯤에 또 위고비 한국 상륙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종목들 뭐 인벤티지 랩이라던가 이런 테마성 종목군들은 그 일정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지연 대표님은 일단 펩트론 대장주를 제외하고는 빨리빨리 좀 수익을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우리 김미수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말씀해주셨던 그 위고비 출시 일정까지는 조금 더 들고 가봐도 괜찮진 않을까요? 네, 빨리 들어오십시오. 현기증 납니다. 맞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쪽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바라보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이제 확보되면서 나오는 모멘텀들은 솔직히 저희는 아직까지는 뭐 이제 장기 지속형 물질에 대한 기대감들 갖고 뭐 경구용이냐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좀 확장돼서 움직이는데 가장 큰 핵심은 일라이릴리나 노브노디스크가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사회 현상을 보게 되면 지금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내가 살이 빠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좀 막 처져요. 피부도 처지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기분이 살 빠져서 기분이 좋은데 더 늙어 보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이제 만약에 쪼이고 좀 축소시키고 이런 시술이죠. 톡신 필러, 스킨 부스터 이런 쪽들이 훨씬 더 다음 쪽으로 나가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쪽에서 아마 지금 이제 일라이릴리가 이제 충분히 공급해서 더 이상의 쇼티지는 없을 것이다라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충분히 막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좀 돈 되시는 중산층 쪽이겠죠. 그쪽에서 막기 시작하면서 거기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다음 유행은 비만 치료제의 다음 수혜는 톡신 필러 관련된 쪽일 것이다. 라는 쪽에서 그쪽 관련된 종목들을 공모작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미수 대표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만 치료제 테마 다음은 톡신과 필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관련 종목들 앞으로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약 바이오 종목들 왠지 4분기에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을 해내줄 것 같은데 우리 이주연 대표님 앞서서 뭐 일정들도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 내에서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혹은 또 연말에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일정 있는 종목군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콕콕 집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일단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녹십자 그리고 HK 이노엔 뭐 이런 종목들이 일단 있을 수 있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알리글로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 HK 이노엔도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이 좀 증가할 걸로 일단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좀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그 매출 성장세가 좀 가팔라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있고요. 그리고 뭐 파이프라인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일정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 종목들은 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알테오젠을 지금 필두로 해서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천천히 하반기 뭐 4분기쯤 해서 그때 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신다면은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좀 이게 압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DMO 관련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종목들은 뭐 3분기, 4분기 실적은 뭐 나름 괜찮게 나올 걸로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CDMO 관련한 기업들은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확보를 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보시고 중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쭉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오늘 또 장 초반부터 시끌시끌했던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섹터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컨센서스의 평균치였던 10조를 크게 밑도는 9조 1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주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번 실적 부진 송구스럽다라는 반성문까지 제출하기도 했는데 김미수 대표님, 네. 삼성전자 지금도 한 1% 좀 넘게 빠지고 있어요. 어제 갑자기 오후장에 뭐 수급 붙으면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뭐 6만 1,000원대를 시원하게 뚫더니 오늘 또 하루 만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여전히 지금은 관망해야 될까요? 아마 이번에 부회장님의 반성문이 주가도 못 가서 나왔던 어떤 약간 반성문의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했는데 한 회사의 부회장님이 특히 삼성전자의 부회장님이 그렇게 반성문을 썼다. 많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삼성전자를 보면서 한 7만 원대는 지지할 줄 알았더니 여기까지 그냥 빠르게 내려왔다라는 관점에서 보이다 보니까 일단 저희는 싸게 느껴집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무조건 싸다라는 논리보다도 이제 그렇게 많이 싸게 되면은 시장에서 그러면 싸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사봐야지 매수세가 반전되기 시작하면서 주가에 탄력이 보이는 흐름들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외국인들 많이 팔고 있고 아직까지 여전히 변화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삼성전자 여전히 지금 가격대만 보고 6만 원대 초반이면 안 깨질 것 같아.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 돼. 라고 하는 논리는 지금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닥 패턴이 나온 다음 사십시오. 이게 지금 6만 원대에서 아니면 조금 더 준다고 하더라도 6만 1,000원, 2,000원대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들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 지금 사서 기다리면 되겠지 뭐라고 하는 기다림이 언제까지 나올지 모릅니다. 기회비용이란 시각을 생각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물렸는데 차라리 다른 쪽에서 다른 섹터에서 성권에서 삼성전자의 하락분을 보강한다라는 쪽의 전략이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었다. 그렇게 되면 그 자금들 다시 삼성전자를 물타든지 아니면 좀 비중을 늘리든지 하시는 전략들이 좋기 때문에 지금 너무 삼성전자만 보면서 내 계좌 어떻게?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지금 시장에 끌려다니는 전략일 수밖에 시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내 계좌는 내가 끌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섹터들 여러 가지 변화 나오는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여전히 관망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일단은 바닥이 확인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오늘도 SK하이닉스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오늘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한 3%대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SK하이닉스 쪽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HBM 쪽에서 얼마만큼의 성장을 보여주는지가 반도체 주가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네. SK하이닉스는 그럼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당분간 좀 HBM 쪽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주가의 회복 속도는 가장 빠를 걸로 지금은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메모리 다운 사이클에 대한 우려가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좀 자유로운 그런 SK하이닉스가 지금은 좀 선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AI 관련해서는 좀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모멘텀들이 몰려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의 AI 서밋도 있고요. 그리고 AI 서밋 끝나고 나면은 AMD도
마찬가지로 AI 행사를 좀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뭐 리사수 CEO도 최근에 뭐 AMD가 이제 뭐 AI 시장에서 점유율 10%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앞으로의 전망을 좀 상당히 좋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행사기 때문에 앞으로 AI 모멘텀이 좀 돼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거의 전고점 구간까지도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왔거든요. 주가를 보시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만약에 엔비디아가 좀 치고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도 충분히 좀 빠르게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HBM 밑에 단에 있는 좀 중대형 그 기업들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세분화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속도는 사실 조금 더 느릴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좀 시장에서 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는 HBM3E가 아니라 HBM4를 좀 차지하는 그리고 거기서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아마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좀 가르지 않을까에 대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선단 공정 전환을 할 때 역할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좀 추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관련해서 YC라던가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그 하나 정밀기계가 지금 SK 하이닉스랑 협력해서 TC 본딩 장비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은 앞으로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는 조금 더 시간 소요가 필요하고 앞으로 나오는 좀 이슈라던가 뉴스나 이런 공시라던가 이런 것들로 좀 힌트를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은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국경절을 마치고 중국 증시 8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폭등을 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가 오늘 정말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도 4%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료를 하나 보시면 장 시작 개장을 기준으로 하락 종목이 12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상승 종목이 무려 5,000개가 넘게 중국 증시는 정말 그야말로 파치인데 오늘 또 중국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재정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생각보다 우리 국내 증시에서 이 중국 관련 종목들이 크게 잘 가진 못하는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 네. 중국 수혜주들 물론 오늘은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좀 한 번 더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국내 증시도 좀 반사이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중국 봐야죠. 뭐 계속 또 수혜주, 관련주 이런 거 보시는 것보다 직접 중국 보시는 게 가장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전 같았으면은 중국 주식 어떻게 매매해?라고 하지만 요즘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ETF나 아니면 또 전략들을 또 따로 세우실 수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중국 증시가 오전에 좀 강하다가 좀 주춤했던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국채 발행했던 계획을 저희가 뭐 지금까지 뭐 1,800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39조 원이네요. 근데 이것도 얼마입니까? 예, 그런 쪽에서 2천억 위안 39조 원 정도의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인프라부터 여러 가지 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은 일단 중국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통화정책 쓰기 시작하고 부동산 관련된 쪽들 쓰기 시작하고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어지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먹혀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만은 속도는 좀 조절해야겠죠.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한테 딱 한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 뭐 물론 수혜주 말고 그냥 중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국내 증시에서 관련 종목도 움직이긴 하잖아요. 네. 참 많은 섹터가 꼽히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딱 골라주신다면 저희가 잠시 후에 자료를 하나 띄워드릴게요. 그 섹터 중에서 하나만 골라주시죠. 네, 지금 시장에서는 뭐 산업재 쪽에서 철강, 화학 이런 쪽들 잠깐 움직였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소비재에 대한 시각도 높아지는데 그냥 하나만 본다 그러면은 저는 화장품 보겠습니다. 화장품이 제일 낮다고 보여지고 오늘 많이 빠집니다. 미국에서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8일, 9일이 있는데 생각보다 허리케인이 오다 보니까 소비 위축될 가능성을 대비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열어보지도 않고 주가는 뭐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히려 이번에 위축되는 시기를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고르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을 고르겠습니다. 네, 눌림목 구간에서 중국 수혜 관련주 화장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매수해놓은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예, 톡신 얘기했으니까 휴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젤 지금 최근에 주가가 바닥을 이제 벗어나면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내일 모레 가게 되면 ICT 최종 결정이 나오긴 하는데 큰 의미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이제 소송 비용 들어갈 거 없다. 이제 본업에 집중하자라는 쪽에서 나오는 변화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서 턴하기 시작해서 실적 확인되게 되면 지난 고점대인 30만 원대는 충분히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3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주연 대표님의 매수해놓은 종목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셀트리온 보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진펜트라 매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만 3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내년에는 그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또 출시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매출에 대한 가속도가 붙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같이 좀 합병하고 나서 좀 매출 그 수익성이 많이 좋아질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마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좀 초점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을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셀트리온은 목표가와 손절가 어느 정도로 한번 잡아볼까요? 네, 셀트리온은 목표가는 이제 22만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제약 바이오 섹터를 공략하십니다.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미수 대표님은 오늘 휴재를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비만 치료제 테마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짚어봤을 때 이 비만 치료제 수급이 톡신과 필러 쪽으로 이제 확산될 수 있다. 다음 테마는 이쪽이다라고 네, 톡신과 필러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휴재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30만 원, 손절가 23만 5천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재일도 장중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우리 이주연 대표님은 셀트리온을 오늘 매수해 놓은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한 1%대 조정을 겪고 있는 만큼 네, 눌림목 구간에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재일과 셀트리온 남은 오후장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또 한글날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은 하루 쉬어가도록 하겠고요. 목요일 생쇼 12시 이 시간에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